But President Yoon is not out of hot water politically. Come look out here. Beyond these demonstrators, in the distance there, at the entrance to the National Assembly compound, police say tens of thousands of demonstrators have protested peacefully on a freezing cold night in Seoul. 자, 지금 외국 그리고 외신들은요,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큰 관심,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도 하고요, 그리고 지적도 섞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내용 포함해서 조금 더 깊숙한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두 분 좀 모셨습니다. 여야의 전직 원내대표 두 분인데, 우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선 영상에서 외신들 보도 내용을 저희가 좀 간추려서 영상으로 구성해 봤는데,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외신들 집중 보도가 최근에 있었는데, 특히 어제 있었던 출국 금지 내용입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보도해서, 앞서서는 이 비상기업 사태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어제는 이렇군요. 윤 대통령 출국 금지,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 심화됐다, 이렇게 보도. 그리고요, 탄핵 표결에선 살아남았지만 정치적 생존 위태로운 상태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고요. 한국 동맹국들 윤 대통령 불확실한 거치 장기간 지속될 것 우려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 뭔가 심화된다고 본다. 위태로운 상태로 보고 있다. 약간의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도가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지금요. 일단 이 얘기 좀 해보죠. 우선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요. 해외 언론 관심이 크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으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자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의 신인도로라는 것은 국가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정치 체계가,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안정되어 있는지 이걸 가장 중시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뭐 사실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야한이나 내란 뭐 이런 전시에 준하는 그런 상황으로 외신은, 특히 외국에서는 그런 한국 정부 상태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동남아시아에서 태국 같은 데서도 뭐 하나를 갖다 이 교환도 안 해줄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있었고,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지금의 국정 공백이나 중국 혼란을 가장 빠르게 해소해야 될 그런 정치적 과제죠.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외신 보도, 죄송합니다. 이름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늘 있는 일입니다. 예, 우상호 전 원내대표 나와 계신데요. 요새 그냥 국회의장께서 하도 많이 등장하셔서 제가 잠시 실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참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요, 이게 뭐 신문, 방송 가리지 않고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가 똑같은 질문이다. 이게 많이 나갈수록 사실은 우리로서는 이게 한국에서 지금 뭔 일이 생겼구나. 많은 분들이 또 한국에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요. 여행을 자제하라는 얘기도 초기에 나왔지만 이런 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나라가 이제 G20 소속돼서 국제 다자 회담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G7에 초청도 받아서 국격이 올라갔다고 좋아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위상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지금 최근 10년 사이에 G20 국가 안에서 비상계엄을 발동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건 되게 미얀마라든가 이렇게 과거에 정치 변동이 있던 쿠데타가 있던 나라들에서나 이랬던 일이 전 세계가 칭송했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는데, 해외에서 왜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미국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더 많은 것은 이번에 미국이 받은 충격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있고, 또 이런 부대 이동 시 서로 공유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걸 공유하지 않고 병력을 이동했으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동 전선과 우크라이나 전선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데 한반도에서도 자칫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었다. 예. 이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나 국무부 대변인이나 또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이 예. 대단히 직설적인 언어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대한민국 국격도 망가졌고 또 우리 한미 동맹이 중심이 된 한미 동맹에서 우려를 낳았고 예. 경제적 타격과 신인도 하락 우려가 있다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굉장히 큰 국가적 손실입니다. 자, 지금요. 앞서서도 오늘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방위원회 상황 전해드렸거든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거든요. 좀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해 평양 볼까요? 무기 사건과 연계된 증거인멸 시도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네. 이해가 좀 안 돼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할 수 있습니까? 화재가 발생한 거는 뭐 사실입니다. 일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일 드론 여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외부 침입한 적은 없고 자연 발화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기회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드론까지 제가 손상을 입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드론 손상은 없습니다. 단지 그 부수기제, 발사대 요 정도가 좀 손상을 입었고 현재 요 현장 감식을 아까 김병조 의원께서 국방조사본부장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한 15일 내지 한 달 이 정도 걸린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평양 무기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 시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정보사령관님. 예, 속초에서 7명이 파견되는 등 HID를 활용한 체포조 운영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안 했습니까? 소집은 일부 했습니다. 하나 그런 특정 임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팀 1 중에 극소수 일부로 포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선관위 출동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오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출동 인원이나 그때 당시 지시한 내용, 경과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첫날 발표되기 이전 상황을 말씀하시는. 자, 이런 내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살짝 다시 연결해서 봤는데요. 두 분 원내대표를 모시고 오늘 좀 저희가 깊숙하게 좀 이 의견 그리고 전망 이런 걸 좀 들어보기에 몇 가지 좀 질문들을 몇 개씩 준비했는데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동훈 대표 관련된 건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추진하겠다고 한동훈 대표가 꺼냈죠. 이 얘기를.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게 논의 중이거든요. 자, 두 분 전직 원내대표께서 만약에 내가 한동훈이라면 지금 한동훈 대표라면 저 질서 있는 퇴진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할까 이겁니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마 생각이 딱 떠오르실 것 같아요. 우선 김성태 전 원내대표 어떤 그러니까 선택이? 2016년 박근혜 당시 예.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적 울분과 분노이 극에 달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당시 원내대표였던 정지석 원내대표, 이정현 당 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이제 당론을 직결시켜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3월 그러니까 이제 사퇴, 하야 그리고 5월 대선 이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당시에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안과 질 수 비슷하네요. 있는 퇴진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탄핵에 의한 국정마비나 이 국정 혼란 이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예, 이건 그 집권당 그 주체가 예, 자진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직무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국정 혼란을 이렇게 해소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퇴진 하야 시기는 이렇게 정하는 것이고 이 하야하고 난 2달 이후에 이렇게 대선을 치를 겁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국이 안정이 돼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대신인들도 대한민국은 다시 안정 체제로 가지고 다음 대통령까지 뽑기로 했구나 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 왜 관철이 안 됐습니까? 그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지는 못했어요. 수용 안 했어요. 그 내용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의원 총회에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원들이 그때 민주당은 그때 이제 기다려줬어요. 사실상 그때 새누리당 내에 흔히 말하는 친박 비박 이 처리 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이 정리될 때까지 민주당이 기다려줬죠. 결론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걸 수용하지 않으니까 탄핵을 냈고 그때 들어가서 잘 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지금과 비슷한 안이 얘기가 됐으나 결국은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 수용하지 않았다. 이건데요.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만약에 지금 지소연 퇴진을 꺼낸 한동훈 대표가 꺼내놨잖아요. 그리고 지금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만약에 우 전 원내대표께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단판을 짓죠. 다시 한번 만나서 즉각 사퇴하라. 그런데 사퇴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의총에 가서 보고하고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니 탄핵이 불가피하다. 이 사태를 조기 수습하자 하고 탄핵을 당론 발의를 하자라고 제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탄핵부터 하기는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당 소속의 그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에게 먼저 가서 퇴진을 언제쯤 할 건지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의사가 있다고 확인되면 그 의사대로 당론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 퇴진 의사가 애매하고 좀 더 지금 저쪽 얘기가 길어지면 바로 나와서 탄핵 추진을 하는 것이 이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지금은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퇴진한 나라가 어떻게 질서가 있겠어요? 어수선하죠. 그래서 그거는 수사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조기 하야냐 아니면 조기 탄핵이냐 두 개 중에 선택지는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자, 두 분이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다른 선택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뭐라고 이걸 표현할까요? 어떤 처지랄까요? 거칠할까요?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퇴진 시나리오인데 일단 하야십니다. 하야. 이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렇지만 하야를 했다라는 걸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하야 시점 공표 후에 퇴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럼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탄핵입니다. 탄핵.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되고 헌재에서 인용이 됐다. 역시 조기 대선 또 가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과정선에 구속이 돼버립니다. 검찰 지금 수사하고 있죠. 경찰, 공수처 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이 된다. 그렇다면 이건 유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행이 가는 건가? 이것도 해석의 여지들이 남아있는데 일단 3가지입니다. 이게 하야, 탄핵, 구속. 우선요 이렇게 된다는 가정을 해보면요 각각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보시기에는 각각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탄핵만이 지금의 국정 혼란, 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안에 대한 유일한 해법으로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탄핵도 이건 정치적 합의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형법상에 내란죄가 바로 문제되어서 수사 주체들이 지금 현재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국민적 어떤 울분과 분노 이런 저항심을 정치권이 수용한다면 제일 빠른 게 질 수 있는 퇴진안을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해가지고 올도 그 TF에서 6월 퇴진, 4월 대선이지 안 그러면 3월 퇴진, 뭐 2월 퇴진설, 3월 퇴 4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식적인 것은 대체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지고 헌재를 가더라도 헌재에서 보통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2달 정도였고 2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달. 94일 뭐 예, 이렇게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심판 인용이 되더라도 60일이 지나야 대선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5월 6월 그러니까 우리 TF에서도 그런 정서를 다 감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돼버리면은 지금 대통령의 직무를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대통령직은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또 논란이 붙어요.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러면은 대통령 직무를 갖다가 한동훈 총리가 이어받아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것이냐. 대통령직을 사퇴하지 않았는데 예.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은 앞에 계신 우상호 원내대표도 참 대표적으로 많은 정치인 중에 의회주의자고 예. 대화와 협상을 중시해요. 2016년도 사실상 국민들의 그 촛불 저항은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권당 새누리당이 내부적인 논란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정치력 이런 게 중요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제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걸 예. 조속한 조기 대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속셈이 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걸 예. 그 내용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과연 이재명 대표만이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선택이냐? 예. 이건 아니라고 봐요. 많은 국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좀 수준 높은 고도의 정치 행위를 민주당도 좀 고민해 주시길 저는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요. 가만히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각 어떤 질서인 퇴진 중에서 하야 시점을 제시한 이후에 퇴진 그리고 조기 대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탄핵소원 통과하고 헌재를 거쳐서 탄핵이 확정되고 조기 대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신호가 구속입니다. 수사기관이나 구속이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이 탄핵보다 하야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권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소속 대통령을 직접 직에서 끌어내리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만둬주면 좋겠다는 게 속셈이죠.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이미 8년 전에 우린 다 경험을 해봤는데 예.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가 예.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총에서 모여서 2월에 사퇴할 거냐 3월에 사퇴할 거냐를 논의하는 게 저는 되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거냐를 논의하는 쥐들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이 사퇴할 의사를 안 밝히고 있는데 국회의원들끼리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론으로 결정해서 갔는데도 예.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핵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를 들어 대통령을 먼저 만나서 우리가 2월이나 3월, 4월 퇴진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데 예. 실제 대통령은 언제를 결정해도 받아들이겠습니까는 의사를 확인하고 의총에서 논의를 해야지. 아니 세상에 그만둘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의총에서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좀 바뀌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저 논의는 예. 진정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 저렇게 보기 때문에 예. 탄핵만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저는 사실은 하는 거고요. 예. 자, 구속이 되었을 때 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는가? 예. 100% 임명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단체장들이 이렇게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비리 혐의나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서 투옥되었을 때 예. 옥중 결제한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나 2심에서 무죄 받을 거야. 이러면서 재판 투쟁을 하겠다는 거죠. 확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과연 그러면 실제 아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나는 사퇴 안 하고 구속되더라도 나는 대통령 아직 직을 상실한 게 아니니 여기서 버티겠다 이러면 예.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시간 끌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국정 혼란은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구속이 되면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탄핵을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탄핵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 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록 2분짜리였지만은 임기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림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고 난 뒤에 한동훈 대표는 바로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직무에서 배제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선의 방식을 고민하겠다. 그게 이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에요. 그걸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TF 출범시켰고 그 TF 논의에서 벌써 오늘 뭐 2월 뭐 3월 사건 예, 이런 예.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아주 성숙하게 이 사실을 접근하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정치적 정서나 국민적 분노에 대해서는 즉각 퇴진 쪽으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정치적 예. 방향을 잡고 가는 거 이걸 우리 당이 뭐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선택이 빠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불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합의고 선택이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당 로드맵을 내놓지 대통령 이런 뭐 조기 퇴진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예. 제시하지도 않고 만약 그냥 108명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뭐 탄핵 거부하고 이러면은 진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은 자.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자, 있다고. 우상호 봐요. 전 원내대표. 제가 볼 때 8년 전에 해봤는데 예. 무망한 얘기고요. 만약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의사가 있으면 이 집권당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예. 결정 정리를 해줘야죠. 자, 여러분 지금 당이 나 때문에 내 거취를 놓고 논쟁들 하고 있는데 예. 내가 내년 초 어떤 시점에 물러날 테니 집권당은 논의를 중단하고 이 사태 수습에 매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난 그럼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숨어가지고 집권당 논의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런 집권당이 대통령과 소통하지도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예. 저는 결과적으로 그 진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시간 끌기가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러니 저러니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는데 2016도 상황과 지금 24년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이거는 계엄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에 보내서 국회를 유린한 사건이에요. 예. 내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범했던 죄보다 100배는 더 위중하고 국가가 받은 충격도 너무 크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정치적 타협이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조속히 이번 주에 탄핵으로 끝내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국방위에서 나온 속보인데 이 속보를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읽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전사령관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 종족수 안 채워졌으니 끄집어내라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고요. 속보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화 시점은 0시 30분, 그러니까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그때죠. 그리고 0시 30분에서 40분 사이다라는 그 시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국방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두 분께 요거 지금 아까 시나리오 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지금 상황을 좀 비교하는 내용을 좀 그림으로 살짝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두 분께 각각 예. 한 1분씩만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1분씩만 되니까 네. 일단 답변을 좀 짧게 해주면 좋겠는데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상황이죠. 찬성표, 반대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압도적인 찬성표였죠. 그리고 가결됐죠. 소추안이 가서. 네. 그리고요. 요번에 지난주입니다. 토요일이죠. 지난주 주말이었는데 제적 300명이 참여했는데 195표.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이 됐죠. 그리고 지금 다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해서 14일 오는 토요일에 두 번째 또 한 번의 표결이 예정돼 있는 겁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탄핵에 찬성하셨잖아요. 찬성 입장인데 이번엔 반대 입장이시거든요. 저는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앞으로도 예. 계속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오판과 또 실기가 나와서 예. 탄핵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때마다 탄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하고 비극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예. 정치적인 도의를 가지고 국민 정서를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조기 퇴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에서 어렵지만은 만들어서 예. 그 논의 결과를 가지고 야당의 얘기도 지금 민주당의 얘기도 우리 로드맵은 이렇다 이렇게 예. 해서 이게 안 됐으면은 우리도 이 지금 현재 표결에서 우리도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예. 이런 게 정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게 그게 나는 정치 복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치가 실종돼 있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그동안 민주당이 탄핵 난발 예. 엄청 하고 예산 뭐 날려버리고 결국은 예? 그 국정원장 뭐 이런 뭐 사람들까지 다 하고 입법 독단 예.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 그럼 비상경험을 통해서 이 지금 국정원장 난맥상도 극배하고 내 정치적인 입지도 강화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는 야당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참에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아니, 우상호 저 얘기는 내가 예. 답변을 해드렸는데 예, 지금 말씀하세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에 야당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아니야.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아니 역대 대통령 치고 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국가를 운영한 대통령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단 한 번 대화를 했습니까? 감옥에 보내려고 압수수색만 한 사람이 자기가 한 행포는 생각하지 않고 야당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해요? 그건 잘못됐다고. 그걸 이해하란 말이에요? 그걸 야당 책임이라고요? 저는 그거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야당 책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야당도 안 지금 돼요. 이제 국회 입법 그럼 앞으로 야당이 무엇인가 제1야당 입법 권력으로 이렇게 국정을 아니, 방해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앞으로- 이 행위도 개선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우상호 전 원내대표 네. 말씀하시죠. 자 보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예. 당시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본회의 보이콧 전술을 펴지 않았어요. 헌법기관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이 이 국가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소신을 가지고 투표하도록 열어놨다고요. 예. 그러니까 234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투표가 찬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보다 100배는 더 심각한 내란 사건을 일으킨 이 사건 앞에서 예.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총장에다 가둬놓고, 물론 가둬놨다는 말은 강제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통제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지도부와 그 당시의 새누리당 지도부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태는 예.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탄핵에 찬성하고 싶은 의원들이 양심의 분열을 일으키면서 고민하면서 지금 그 본회의장, 국회의원이 본회의장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소속된 당 지도부는 예. 직접적으로 계엄령 선포에 주저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정치도의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탄핵 표결을 막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직을 보장해주고 있는 이 과정은 저는 국민들이 용서할 수 정원식 없다고. 대표님 제가 한마디만 예. 딱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30초씩만 드릴게요. 짧게. 김대중 대통령이 애완위기 금융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그때 일당은 당시 우리 당이었어요. 그럼에도 애완위기 극복을 위해서 모든 국정 운영에 전폭적인 협조를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대타협도 예.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애완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야당 대표를 제일 많이 만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분 존중합니다. 그렇듯이 그게 정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170석을 가진 제1당이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알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제가 그런 지금 정치적 질문을 할게요. 행위만 자, 예. 정치적인 그걸 타협- 저는 비판하는 거예요. 좋아요. 저도 정치적 타협주의자니까. 예. 지금 그럼 우리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서 합의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서 합의하면 친윤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예? 도대체 누구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정치의 실종의 원인이 국민의힘 내부의 예. 분열과 갈등 때문인데 지금은요 국민의힘 내부가 그 갈등과 반목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토론처럼 살짝 얘기했는데 이렇게 약간 여야의 인식이 다르고 각각의 주장하는 해법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굉장히 불확실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요. 불확실성이라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경제입니다. 이 경제와 관련해서요. 최근에 환율, 주가 움직임이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림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요. 이렇습니다. 지금요. 1,437원까지 갔다가 원달러는 지금 오늘은 조금 완화가 됐죠.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빠르게 올라간 상태죠. 그리고 주가도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최근 코스피 오늘은 반등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자,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이 막연하게 들기도 하니까 뭐 회식도 취소하고 그런다거든요. 뭔가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시죠.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0 정도 나왔는데 평균 30% 있는 예약마저도 취소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연말 분위기가 아예 없어요. 아예. 계속 나는 이렇게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시간이 없어 제가 한 20여 초씩만 드릴게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 지금 회식도 안 하시는 분 많답니다. 맞습니다. 이게 참 집권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국가 대신인도뿐만 아니라 경제도 예. 바로 망가진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불행을 여야 간에 다시 정치를 통해서 조속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놔야 돼요. 우상호 전 원내대표.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만 다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요. 예.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위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석기 저는 이번 주에 탄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치 일정이 어떻게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대외 신인도나 또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해소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가 맞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올해 꼭 이번 주에 예. 탄핵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경제 당국자들 고민은 고민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겠죠?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